장상천 부사장입니다. 지금 저희 대표님도 오셨는데 주차하느라고 참 늦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 9일 날 저희들이 소방 성능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축 도면이 완료가 되면 1차로 소방 성능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건축 통합심의, 그러면서 건축 통합심의에서는 저희의 그 내용을 반영해서 통합심의를 할 거고, 또 거기에서 또 의견이 나오면 그걸 다시 저희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내년에 2차 소방 신고심의, 그걸 결과로 이제 건축에서 마지막 최종 사업 승인 인가가 떨어지는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첫 번째 저희 소방 성능이주 설계 1차 심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주요 총 57가지의 내용이나 저희들이 해야 될 거, 또 건축이 해야 될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 정도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 계단의 부속실, 즉 전실을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이 개정안이 나오면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따로, 그다음에 특별 피난 계단의 전실 따로, 이게 모든 걸 따로따로 하라고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게 반영이 돼서 신길 역세권 이 아파트도 피난용 승강기의 전실과 특별 피난 계단의 전실이 따로따로 설치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의견이 나왔다는 말. 두 번째 이제 좀 중요한 게 지하주차장의 방화 구역에 관한 건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약 15,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을 램프 수별로 저희들이 구획을 하려고 했던 초기안이 의원님들이 그러지 마라, 너무 크기 때문에 방화구획을 3개로 구획해라, 그런 식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화구획을 3개로 구획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을 벽으로 막는 게 아니고 방화 처음에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다가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비상벨이 울리고 감기가 작동하면 방화 셨다가 내려와서 총 구획이 되는 이 3개의 구획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전기차 주차장, 이게 지금 어느 아파트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아마 우리도 전기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법적인 기준을, 전기차 주차장은 각 3개씩 또는 2개씩 구획화될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구획을 하고 앞에는 차수판이라고 하는 물막이 판을 설치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 3대가 있는 구획만 화재가 전파가 되고 더 전파가 되지 않게 그렇게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주차장에는 차수판이 설치되고 거기 물을 채워가지고 전기차 화재가 진압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주차장에 대해서 차수판을 설치하고 그 근처에 차수판을 배치할 장소를 설치할 것이며, 지하주차장의 배연 계획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위에는 유인팬을 설치하고 극기 DA와 배기 DA가 설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마다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가 됩니다. 이게 이제 대피 공간인데요. 대피 공간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에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고 사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1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거기에 문을 60분 방화문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방화문을 설치해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차 전용 공간과 비상 동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층에 차량이 못 지나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차 비상 동선만 딱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전용 구역이라고 해서 여러분 앞동, 동의 앞쪽 또는 뒤쪽에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전용 구역이라고 하는 소방차 전용 공간이 설치가 되는데, 여기 근처에는 조경을 좀 특별하게 합니다. 왜냐면 사다리차를 펴야 되는데 큰 나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조경 도면을 저희들이 다시 지출을 받고 거기에는 작은 수목만 심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것 관련해서 소방차 전용 구역에는 어떤 차가 들어갈 것이냐, 70m 굴절 사다리차가 들어가요. 굉장히 큰 차고, 이 사다리차는 펴려면은 아웃트리거라고 해서 양쪽에 팔을 쭉 펴니다. 이사침차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공간이 가로로 8m, 세로로 15m의 별도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그 굴절 사다리차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의 바닥이 형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저희가 지하 4층이잖아요. 그래서 지하 2층과 지하 4층에는 소방활동 거점 공간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소방관이 지하층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연기가 꽉 있으면 못 들어갈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소방관이 활동할 수 있는 전용 거점 공간이 지하 2층과 지하 4층에 방화 구획별로 하나씩 설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이 뭐 이래서 진입 못했네 저래서 진입 못했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점 공간이 약 그 크기는 20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소방차 정차구역의 위치, 그다음에 공기 안전 매트를 해야 될 그곳의 장소, 그다음에 연결 성수구, 즉 우리 소방차가 스프링클러 설비나 옥내 소화전에 물을 성수할 수 있는 연결 성수구의 위치, 이것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라고 해서 그렇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그냥 작은 사항은 저희가 설명하지 않고 중첩되어 있는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특별 피난계단의 전실, 지하 주차장의 방화 구획, 그리고 전기차 주차장의 치움수 차수판 설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나요? 아니 지금 지상으로 올려야 될 사항이 되지 않나 해서 저희도 혹시나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상 부분에 저희가 다음 달에 네. 정부 차원에서 결론을 낸다 했거든요. 네네. 만약에 거기에서 모든 새로 시행되는 그 아파트는 전기차 주차장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 저희도 따라가야 될 상황. 바로 시행인가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나오겠죠. 뭐 바로 하라든지 뭐 유예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언제부터 운영되는라고 뭔가 기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전기차 배치가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하 1층에 다 넣으면 안 되나요? 설계 부분에서 차라리 뭐 가족 배례형이 밑으로 가고 장애 주차장이 밑으로 가고 차라리 1층, 지하 1층으로 다 전기차를 지하하는 거 낫지 않나? 그건 건축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라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건축에서 이 주차장을 그리면서 대부분 지금 현재 다 지하 1층에 다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하 2층이 있다면은 지하 1층으로 싹 바꾸는 것을 건축과 협의를 하면 됩니다. 금요일날 우리 회의할 때 논의를 한번 지금 제가 해보시게요. 알기로는 지하 네. 1층하고 2층하고 1층이 100세대 조금 되고 그 다음에 2층이 6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불안한 시기는 차라리 지하 1층에다 다 보진하고 가족 배려용 같은 경우는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는 밑으로 더 빼도 운전하는데 지장은 주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좀 그래 이제 소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이제 시행령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리고 시행 시점도 아직 남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면 우리가 바꿔야 되지만 지금은 현행법대로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갖다 얘기하기는 뭐하고 맞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주치립도 때문에 좀 논의를 할 때 설계하고도 한번 1층으로 다 뺄지 아니면 지금 장애인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 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법안이 아직 만들어진 건 네,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네. 발표만 할 뿐이지 그게 또 법안으로 정리될 시간들이 또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행령 조례 뭐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게 한두 달 안에 정리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행법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제가 조금 네. 처음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시설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정원 ENC의 대표이사 이상우라고 합니다. 예, 대의원님들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전기차 화재 이슈가 상당히 이제 국내적으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으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전기차 안전 대책으로 아까 방화구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상 그 이전의 사고 사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스프링클러가 동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리자가 임의 조작을 해서 스프링클러가 동작하지 않도록 했던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동작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이제 물이 자연적으로 살수가 될 수 있도록 습식 스프링클러를 지하 전층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대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방 설비 쪽에는 좀 여러 가지 이제 타입들이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배관에 물이 있고 없고 이게 두 가지를 판단을 합니다. 기존에 썼던 방식 자체는 배관에 물이 없고 화재 감지기가 동작을 했을 때 이제 밸브가 동작을 하면서 이제 스프링클러가 동작하는 방식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시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물이 차 있는 타입으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스프링클러가 터지면 감열 개방이 되면 바로 이제 스프링클러가 동작하는 그렇게 이미 동작을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체 지하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설계자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배관 내에 물이 항상 차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 제일 큰 리스크는 동파의 우려가 큽니다. 사실 저희가 동절기 최저 온도가 자꾸 낮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배관 내 물을 상시 충수해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난방 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배관 내 물이 얼어서 동파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밸브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에도 그 습식 스프링클러를 좀 적용해달라는 좀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됐어요. 근데 저도 지금 설계자로서 사실 동파의 우려 때문에 배관에 물이 없는 그런 방식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이번 사고 사례 이후에 그런 문제점들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그리고 추가로 각종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자료들을 제가 조금 스터디를 해본 결과, 그래도 스프링클러가 터지게 되면 아무리 전기차라도 주변의 화재 확산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실험 결과들이 좀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동파 방지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누가 뭐라 해도 습식 스프링클러가 가장 이제 이상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동파 방지 대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차량에 열선 아시죠? 예. 엉덩이 따뜻하게 해서 이제 발열 전선으로.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동파 방지를 위해서 배관 내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동결 신도까지 물이 온도가 내려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파 방지 열선을 좀 추가를 해서, 저희가 동절기 때는 온도가 일정 온도 이하에 가면 열선이 동작해서 이제 배관이 얼지 않도록 이렇게 동파 방지 대책까지 이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단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사실 열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들이 또 사실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주변의 여러 사항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저희 신길 역세권 이 사업에 가장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뭘 했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저는 스프링클러 동작 방식을 습식 방식으로 적용하고 동파 방지 대책을 했다고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배치에 관해서는 사실은 지하주차장 화재 시에 가장 이제 그 소방서 관서 쪽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안 빠지고, 또 화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불이 크게 나서 온도 자체가 높아지고, 그런 여러저런 사유들 때문에 사실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개의 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접근성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지하 1층에 우선 배치를 해주는 게 사실상 화재 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이제 전기차 배치에 관해서 결정을 하실 때 이 부분 좀 감안을 해서 좀 배치를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지금 현재 하양시 네네. 피난 저기가 사다리잖아요. 네, 대부분 사다리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사다리인지, 아니면 저기 그 하양시 전동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인지. 네. 지금 근데 이제 시중에 네, 저희도 어떤 걸 배치해야 되는지 이제 시공비 때문에 고민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다리로 갔을 때는 노약자나 어린이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노약자든 어린이든 엄마가 안고 가고 어린이도 작동하고 누르고 내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 목숨하고 관계가 있는데, 요즘 소방 쪽에 대부분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사실 사용성 요즘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하양식 피난구, 하양식 내린 사다리, 이제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흔히 보시던 일반적으로 텐션기 없이 그냥 사다리만 쭉 펼쳐가지고 사람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고정이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타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양식 피난 사다리지만 사다리로 이렇게 설치가 되지만 사람의 하중 버틸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의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고 고정이 되고, 심지어 어떤 거는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와서 이제 매달려가지고 수직 방향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내려와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다른 걸 잡지를 않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피난할 수 있는 타입,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승강식 피난구라고 사람 자체 체중에 의해서 이제 자동으로 내려갈 수 있는 타입, 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사실 이제 설계 예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승강식 피난구 같은 경우에 세대당 공사비가 150에서 250 사이에 증가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그 성능상으로는 당연히 사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승강식 피난구가 가장 이제 효과적인 아이템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 부담 자체가 세대당 그렇게 100단위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사실 권장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일반 하향식 내림 사다리 타입이 아닌 고정식 아니면 사선형으로까지 이렇게 가는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단위까지는 공사비 상승의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하향식 피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이제 최상층에서 피난층까지 전체적으로 동선을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상으로 봤을 때 하향식 피난구를 가지고 그걸로만 온전히 사용을 해서 피난층까지 가는 게 피난에 어느 정도 수월하냐, 아니면 다만 한 개 층, 두 개 층에서 화재 구역에 벗어나서 이제 안전한 구역에서 다시 이제 뭐 세대를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계단으로 가서 이렇게 몇 개 층만 내려가느냐, 요거를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사용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뭔가 피난 구역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에 구역 지정 받을 때 없던 공간이 생겼거든요.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세대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도 설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좀 세대수는 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동과 동사의 피난 구역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피난 안전구역. 네, 피난 맞아요. 안전. 네, 20층입니다. 지금 저희가 피난 안전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고층 건축물입니다. 고층 건축물에서 피난상에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단은 수직적으로 피난 동선이 너무 깁니다. 사실 저희가 100m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화재가 발생을 해서 패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한 개 명 이상이 동시에 피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100m 이상을 최고층, 물론 최고층 제실자 기준이겠지만, 그러니까 100m 이상을 한 번에 피난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 수직 피난 동선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버퍼존이 피난 안전구역을 둬서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힘들거나 이럴 때 거기서 잠시 체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10분 이상 저희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또 그 계단 내부에서는 사람이 많이 몰리면 이게 개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군집을 형성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체력 저하도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실험 자료들을 보면 사람이 체력 저하가 일어나서 피난할 수 없는 한계까지 도달하는 시점이 한 10분 정도로 봐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원래 이게 조금 내용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버퍼 이제 좀 체류할 수 있거나 쉴 수 있는 그런 긴 수직 피난 동선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피난 안전 구역을 이제 설치를 하라고 저희 심의 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은 거의 건축법적으로만 따지면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 성능 위주 설계 심의를 하게 되면 고층 건축물의 주요한 화재 피난 안전 대책으로 저희가 거의 이제 다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외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의상으로는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 앞에 20층 있잖아요. 네. 또 하나는 이 피난 안전 구역 때문에 내가 999선에는 유지를 해야 된다 해서 학교 앞에 쪽에 한 동에는 네. 29층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29층도 20층에 그걸 설치를 해야 되나요? 20층에는 안 해도 되는 거고. 일단은 저희가 기준이 30층입니다.
그래서 30층 유무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 29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상지하 포함하면 30개층이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판단하는 기준이 30개층 기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사업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이제 좀 최대한 이런 부분은 설치하기 힘들다고 저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궁금한 네. 거 없으시나요? 법령에 맞게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